NCS 기반 병원 코디네이터 제34강 이번 시간은 보험 유형별 고객 분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들이 오시면 환자 보험 유형을 이제 접수 화면에 입력을 해야 되지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보험 유형을 여러분하고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나라 국민 의무적으로 가입하기로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 환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나서 오는 보험사에서 병원비를 지급하는 교통사고 환자, 그 다음에 업무 현장에서 사고나 재해를 맞으신 분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비를 제공하지요. 보통 우리는 이런 분들 산재 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훈 환자가 있죠. 그래서 그 보훈 대상자들이 이제 보훈병원에서 혹은 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일반 환자가 있겠습니다. 일반 환자는 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환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국민건강보험 환자, 그 다음 의료급여 환자, 그 다음에 일반 환자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나라는 1977년부터 시작해서 1989년도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작이 됐지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때 그 이전에는 건강보험료만 공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이렇게 두 가지가 빠져나가게 되지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이제 보험급여가 적용되었고요. 2019년에는 외국인 지역 가입자들에 대해서 당연 적용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환자가 있고요. 국민건강보험 환자가 제일 많지요. 병원에 오는 환자 중에서.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되는 인구 대상자들을 한번 알아보았더니 건강보험 환자가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본인하고 직장이 반반씩 내는 사람이 있고 지역의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 내죠. 자, 직장의보 가입자가 70%가 조금 넘고 지역의보 가입자는 26.3%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환자가 2.8% 정도로 이렇게 비율이 나눠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오는 가장 많은 환자들이 요 세 가지 직장의보, 지역의보, 그 다음에 의료급여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의료급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사회보험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보험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데 다른 나라 독일하고 프랑스 등에서 사회보험을 하고 있죠. 자, 이거는 국가가 의료보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그리고 의료비에 대해서 국민도 본인이 일정 부분 돈을 내는 이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아서 재원을 마련해서 의료를 보장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어떠한 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에서 보험급여를 대행해주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한국하고 대만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나라하고 조금 다른 것이 사회 연대성을 기반으로 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부담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내고 보험료를 제공받고 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그 사회 연대성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보험,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보험 다른 이런저런 보험 드는 거하고 똑같이 건강보험도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단일한 보험자,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이죠. 여기에서 국가 전체의 건강보험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민간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장의 범위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그다음 계약 내용이 다 달라서 그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부과가 되지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은 아까 얘기했던 사회연대성을 기반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가장 중요해요. 소득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즉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지에 따라서 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자,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가 이제 급여 소득자들이 내게 되는데요.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다가 6.67%를 곱해서,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다가 장기요양보험률 10.25%를 곱해서 월급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입니다. 국민보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영국이나 스웨덴, 이태리 같은 나라들의 경우에는 어떤가 하면 국가가 직접적으로 의료를 관장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건강보험료가 일반 조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일반 세금을 내요. 세금으로. 그래서 세금으로 의료비를 받아놓은 다음에 그것으로 무상의료를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관들이 굉장히 사회화되었거나 국유화된 병원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하고는 조금 체계가 다릅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나라하고 많이 다르죠.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굉장히 부러워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죠? 미국은 이렇게 공적의료보험과 민간사회보험 두 체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분들, 그 다음에 메디케이드는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의료보험이고요. 이것은 보장 범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민간사회보험에 의존하고 있죠. 민간사회보험에서 블루크로스나 블루쉴드는 미국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민간의료보험 제도이고, 그 다음에 HMO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HMO는 미국 의료보험의 기본적인 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HMOS, PPOS, POS 이런 것들은 전부 HMO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그런 좀 보완된 내용이 이제 그 건강보험, 민간사회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일반보험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공적의료보험과 민간사회보험이 공존하고 있는 특이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아까 의료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의료급여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즉 어려운 사람을 가진 사람이 조금 돕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 국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국가가 이제 공공부조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 의료급여제도입니다. 의료급여제도는 1종과 2종이 있어요.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 1종, 2종이 있는데 1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그래서 근로능력이 없거나 희귀 난치성 질환이거나 그 다음에 중증 질환이나 시설에 있는 분들이 1종 수급권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재민이나 의사상자 그리고 그 유족, 그 다음에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국가유공자나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이나 5.18 민주화훈련 관련자, 노숙인 등이 이제 다른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일종 수급권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여병자, 행여환자가 일종 수급권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수급 대상이 아닌 그런 가구들이 이종 수급권자가 되겠습니다. 자, 병원에서 환자를 잘 접수하고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자의무기록 EMR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EMR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종이로 했던 것을 기계로, 그쵸?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차트가 굉장히 많아서 한 달에 하루 이틀 정도는 차트를 정리하는 날이 따로 있을 정도였는데 이것이 전자 차트가 되면서 전자 의무 기록이 되면서 이제는 그런 날이 필요가 없어졌지요. 자, 병원에서 OCS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처방 전달 시스템을 OCS라고 그냥 약어로 OCS라고 부릅니다. 자, 이 OCS는 제일 전자의무 기록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OCS는 일단 사용하기가 편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보안성이에요. 외부로 유출되거나 아니면 뭐 문서가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내에서 그 조금 불안정하거나 해서 그 파손되거나 파괴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즘은 전부 OCS들을 활용해서 EMR, OCS와 EMR 시스템을 활용해서 병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간략하게 마련된 OCS와 EMR을 활용하고 있지요. 소프트웨어들을 병원마다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OCS 화면을 우리가 같이 볼게요. 예전에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주면 이걸 가지고 환자가 다른 부서, 같은 병원 내에서도 다른 부서에서 또 접수하고 이러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보여주시는 이 화면에 있는 것들이 다른 진료과하고도 서로 공유가 된다는 거죠. 전달 시스템에 의해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들이 분실되거나 하는 것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환자를 위해서 진료 서비스를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생산성이 당연히 향상되겠죠. 이런 시스템을 OCS 시스템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다른 나라의 보험 유형,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건강보험 제도, 그리고 건강보험하고 사회보험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건강보험뿐 아니라 노인 장기 요양보험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 다음에 의료급여제도가 있다 말씀드렸죠.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EMR과 OCS가 왜 필요한지 우리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하는 내용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한 번 더 시청하셔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병원에서 여러분이 업무하실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진료 전에 환자에게 설명하는 방법, 설명하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